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야기는 계속해서 테슬라가 애자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아예 테슬라란 자체가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스트럭처가 애자일 시스템으로 변화에 아주 대응이 잘 된다.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기술적인 걸 넘어서 경제 사회 분야에 되게 변수가 요즘 많죠.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도 잘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버전들도 즉각 예상했던 대로 안 됐다가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문제가 생겨서 FSD 베타 10.2 버전도 월요일날 반드시 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이건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도 굉장히 유연하게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이런 항시 업데이트 그걸 제조에도 녹여냈고요. 그래서 잠시 제 점수를 얘기하면 이게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올렸습니다. 이제 96점인데 온라인에 이것을 100점을 맞는 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만회해 보려고 운전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했어도 97점, 98점 정도가 맥스였겠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드 브레이킹과 포워드 콜리전 워닝 그리고 포스드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먼트 이건 치명적이죠. 반면에 unsafe following이랑 aggressive turning은 그렇게 점수가 많이 깎이진 않는데 이게 뉴욕에서 이제 도시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통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이크를 한번 세게 밟게 되면 점수가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공사 구간에서 이게 인식이 잘못돼서 이거를 좀 unsafe following이나 뭐 심각한 워닝으로 좀 인식해서 좀 도시 쪽을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도시에서는 좀 바쁜 도시에서는 점수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테슬라의 2%좀 아쉬움. 그래서 제가 계속 해보니까 100점 100점 하다가도 그런 이벤트 팡 터지면은 점수가 좀 하강하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제가 해보니까 97점 98점 100점 맞기는 쉽지 않고 그거는 좀 진짜 본질에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제가 했어도 100점은 이게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100점을 맞고 싶으시면 정말 한산대 위주로 브레이크는 잊으셔야 됩니다. 이게 살짝만 밟으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결국은 좀 세게 밟게 되면은 그것도 점수가 가기 때문에 제가 데일리로 계속 그 뒤로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97, 98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내리면은 좀 조심해서 제가 하면은 한 97, 98 신경 안 쓰고 그냥 몰아보니까 한 95 언저리더라고요. 94점. 이게 좀 쉽진 않다. 그런 부분들이 좀 2%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100점 받으셔서 좀 많이 퍼지시면 한 단계 더 발전된 또 10.3 뭐 아니면 11 버전 그 뒤에 버전이 올 거고 저도 저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 97점 정도 되면 좀 더 안정된 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런 애자일 시스템을 이런 것들뿐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것뿐만 아니라 최신의 기술들이나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베를린 공장에서 이런 발표에서도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ATV 이런 ATV도 진짜 진심으로 테슬라가 나중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프로드나 좀 스포츠를 재미난 취미로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좀 아무래도 이제 바이크에 준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좀 안전에 중점을 둬서 이걸 좀 안전하게 나름 relatively 그러니까 완전 안전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어느 자동차 회사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디자인해서 이제 이렇게 제품화할 수 있고 이러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거에 있어서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중 가장 불이 안 나죠. 그리고 배터리의 안전성, 디자인도 그렇고 이미 NHTS에서 이게 배터리가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전복이 힘들다라든지 그럼 충돌에서의 안전성이라든지 오토파일럿은 실제로 많이 안전한 것을 계속 주구장창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의 애자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른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뭐 제조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는 즉각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 같으면은 이미 플랜을 다 하고 안정까지 생산이나 수율도 올리면서 안정성까지 다 확인하고 나중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사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도 실제로 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테슬라는 변화무쌍하게 소프트웨어도 라스트 미닛에 문제가 있으면 딜레이해서 하루 이틀 뒤에 저렇게 뿌린다든지 이런 진보된 프로그램이나 차량을 계속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장점이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은 다 이런 비슷한 구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크루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거 재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켓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주로 보내는 이런 캡슐 이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이것도 재사용하는데 벌써 플릿이 벌써 2배로 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에서 나오는 평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리뷰에서 이런 나오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을 보면은 나사가 언제 이렇게 혁신적으로 빨리빨리 변했냐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기민하게 아주 조직이 유연하다 보니까 빠른 기술들을 녹여내고 아까 계속 처음부터 얘기한 그게 스페이스X에서 나와서 나사가 하던 프로젝트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간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 스페이스X가 빠른 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넣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더 재미난 거는 보잉의 스타라이너 같은 미션의 이게 좀 디벨롭먼트나 그쵸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제조기업 보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통의 제조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항상 이 예측 불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면으로 앞으로는 온갖 위험이 다 나옵니다. 코로나로 그게 더 촉진된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지금 온갖 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이제 관철시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금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과연 전통의 방식으로 이런 변화무쌍한 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럼 우주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건 보잉이 이게 스타라이너가 지지부진하니까 여기에 있는 크루 에스트로넛 이거 인원이 배정돼 있겠죠. 이걸 테스트하려면 우주에 가려면 그거를 지금 나사가 지금 스페이스X에 넘기는 좀 모양새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나사가 줬던 프로젝트들 이미 승인난 프로젝트들도 스페이스X로 슬금슬금 워낙 스페이스X가 계속 성과를 잘 내고 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고 어떤 기술들을 엑스큐션 하는데 정말 빠르게 적용해서 뭔가 상황이 변화되면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기민하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있는 프로젝트들 조금씩 무게중심이 스페이스X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이게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경영 회사들이 다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더 정확히 해드리면 지금 뭐 스페이스X가 100조 원, 그러니까 100 빌리언 달러가 넘을 거다, 밸류에이션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스타링크가 그런 거지 스페이스X는 상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나사의 프로젝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국가 기밀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미국 시민권자를 고용을 하고요. 물론 컨트랙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이 일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다른 회사보다는 좀 많이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상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통신 사업이 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도 밝혔듯이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좀 더 어떻게 해서 베니핏이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스페이스X 자체가 상장하기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국가 프로젝트에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밸류에이션 동의하지만 뭐 실제 시장에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잠재성은 높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진짜 역대급으로 나사가 하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혁신이 많을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기술적인 엔지니어 출신 백그라운드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계속 제가 얘기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변화에 잘 대응하게 설계된 회사 자체의 문화, 구조, 기술까지 더해져서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런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에 계속 강하다. 자, 이제 기술적인 거 말고 지금 다른 것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온갖 도처가 쥐레밭입니다. 다 쥐레밭.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게 부족하답니다. 연말 이제 쇼핑 대목을 앞두고 뭐 나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족한데 잘 찾아보면은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사실 부족한 게 아니죠. 이게 대부분 보니까 경색.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건 사실 기름이 많죠. 매장량도 많고 기름은 많은데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그거를 싼 가격에 운반해줄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족이 사실 더 크다고 보고요.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보호를 한다라든지 자국의 더 제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베리케이트를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효율적으로 로지스틱을 짜는 게 쉽게 가능했더라면 지금 이미 전 세계는 얼키설키 모여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들의 이익들을 위해서 이걸 문을 닫고 서로의 이익들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오는 경색이 너무 심합니다. 미국도 요즘은 이제 배가 LA 항에 엄청 서 있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게 코비드로 저는 더 촉발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우스갯 뉴스로 이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정치, 사회, 경제면으로 제가 그렇게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인도에서 허가를 맡았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차를 팔 수가 있죠.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인도의 거대 시장도 노릴 수 있고 뭐 값싼 노동력을 노릴 수도 있는데 뭐 공장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쨌든 공장이 없죠. 좋은 희소식이지만 어쨌든 이제 차를 먼저 팔기로 이렇게 다 허가를 받았는데 인도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는 못 판답니다. 예, 그건 원치 않는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바로 옆이 중국인데 거기서 지금 기가 상하이에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제조적인 강점과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맺어져서 시너지를 내는 독일에선 그게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튼 상하이가 지금 프레몬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차를 인도에서 못 넣는다라든지 이거 웃길 노릇이죠. 국가 간 지금 인도랑 중국은 거의 전쟁할 것 같은 막 히말라야 산막 거기서 보면 막 사망자 일어나고 막 두들겨 패서 그러더니 이제는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랬는데 무기 안 들고 이제는 주먹질로 또 문제가 생기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만든 차가 가까운데 못 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세미컨덕터 쇼리지 그리고 뭐가 쇼리지가 터질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원이 잘 지금 분배가 안 되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호주랑 한판 붙으면서 석탄을 금지시켰다가 지금 전력난에 의해서 지금 결국 숙이고 좀 석탄을 수입해야 될 마당이죠. 지금 그 후에 석탄을 다 쓸어 담았지만 그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사회 경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면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서플라이 체인을 잘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은 변화에 잘 대응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거기에 있어서 테슬라가 참 그런 면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결론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는 좀 더 기술적인 면이었더라면 이런 정치, 사회, 경제 면으로도 보더라도 앞으로는 뭐가 터질지 그냥 지뢰밭입니다. 다 지뢰밭. 회사 구조를 정말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더 확장돼서 생각해봐도 여러모로 그런 면들이 느껴져서 참 테슬라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럼 모든 회사들이 다 애자일 시스템 및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야겠네요. 물론 그런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향후 제가 볼 때 5년 정도는 그런 구조가 유리하겠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게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애자일 시스템으로는 좀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비효율성과 생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저는 모델 S를 주문했죠. 지금 모델 S를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플레드나 모델 S 롱레인지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속속들이 차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상들을 보면은 마감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마감을 테슬라가 돈을 아무리 써도 마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조직 자체가 유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떤 이런 생산에 있어서는 경험, 노하우가 한 사람이 오래 앉아서 그거를 높은 수율로 뽑아내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테슬라의 구조는 이거에 적합하지 않죠. 단지 지금 우리가 워낙 대변화와 복잡한 사회
경제, 정치적인 면들이 다 거기서도 지뢰밭같이 변수가 터지고 기술도 변화하려고 이런 엄청난 파고 속에 테슬라의 그런 운영이 빛나는 거지. 나름 단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 1억이 넘는데 제가 사는 롱레인지는 한국에서 가격이 1억이 좀 넘습니다. 거기다 플레드는 거의 2억은 좀 안 가겠죠. 지금 한 13만 불인데 근데 환율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1억 중반은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걸 받으신 분이 이게 삐그덕거린다든지 여전히 페인트 칠이 이런데 좀 이런 마감이 잘 안 맞는다라든지 이거 의자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분 보시면은 범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두 분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가 테슬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모델 3나 모델 Y랑은 다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 정도 가격의 차를 이제 세금 혜택도 못 받는데 이 정도를 지불함에 있어서 또 제너럴한 그런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장인 정신을 기대하죠. 테슬라는 빠른 테크를 이제 녹여낼 수 있고 빠른 양산, 빠른 대응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런 유기적인 관리 이게 이 회사의 장점이라면은 여전히 이 비싼 차의 마감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게 제가 이걸 왜 찾아봤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어쨌든 이 비싼 차를 이렇게 사는데 저 역시도 마감을 또 걱정해야 된다는 판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돌아버릴 문제인데 그렇지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상 이거는 고치기가 이게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더더욱이 미국에서는 좀 제조가 좀 약하죠. 이거 고무 들뜬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중국 공장, 특히 이제 베를린 공장은 더 어드밴스된 기술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4680도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좀 제조 강점인 베를린 공장이 더 기대를 거는 면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50만 대라고 뭐 밝혔지만 호플리 뭐 당연히 양산에 5만 가지 변수가 많지만 그런 많은 변수에 있어서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들보다 다른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들보다 대응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적인 그러니까 로보택시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플랜을 더 당긴다라든지 혹은 더 나은 기술들을 이렇게 양산에 있어서 적용해 준다든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게 운영에 정말 도움이 애자일 시스템 도움이 됐지만 제가 1억이 넘는 차를 사는데 이걸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향후 이런 대변혁이 있는 동안에 테슬라의 미래는 밝지만 아마 어느 완성도 숙성이 되고 뭔가의 그런 안정적인 걸 원하게 될 때는 테슬라가 그런 쪽으로 변하든지 근데 일론 머스크 성향상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테슬라는 뭐 내부 투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고 본인도 혁신과 변화를 워낙 즐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기가 프레스라든지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대처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이분이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건 테슬라 잘못이라기보다 그래도 보통 이게 지금 이분이 틸트한 요 필름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붙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차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죠. 뭐 물론 이건 테슬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보는 상황상 의학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내연기관 차에서는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더군다나 1억이 넘는 차에서 이런 걸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과연 3D 프린터나 이런 다른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지금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려고는 하는데 결국 이거는 라스트 터치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마지막 이런 마감을 하기에는 아직 자동화가 완벽히 거기까지 가기는 로봇들이 거기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기사들을 보면 시대가 이런 진짜 신기한 ATV도 원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현재 시대적 흐름이 좀 더 변화에 목말라 하고 거기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캐치를 해서 경영을 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치, 사회, 경제, 기술까지 지금 다 지뢰밭인데 이런 변화에 테슬라는 잘 대응을 하고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근데 모델 S 마감은 심히 걱정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